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 때 공부하신 방위를 측정하는 나경과 더불어서 저희가 풍수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수맥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맥봉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될 게 이 수맥이란 게 어떤 건지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수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건가 보시게 되면 우리 국어사전에서 수맥이란 어떤 건가 찾아보게 된다면 수맥은 이렇게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 줄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글자 그대로 수맥이라는 거를 지하에 우리 흔히 말하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에서 수맥이라는 거는 지하에 어떤 물줄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지리학에서 수맥을 저희가 공부하신다 그럴 때 지리학이라는 거를 100으로 보신다 그러면 수맥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수맥을 공부하는 것은 지리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전부 다 증명이 되지 않지만은 이 수맥이라는 부분이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많은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리학에 있는 내용을 수맥과 병행을 하여 가지고 수맥을 이용하셔 가지고 어떤 지리학의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맥이라는 게 저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수맥보다는 저희가 이 수맥의 파장이라는 게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맥파라는 거는 이 수맥이 흐르는 곳에 어떤 마찰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이제 증폭돼가지고 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 파장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수맥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이 파장이 어떤 사람들과 여러 동물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맥파라는 거는 우리 흔히 종파, 세로로 나오는 파장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직파라고도 합니다. 이 파장이라는 거는 수직으로 공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장을 어떻게 피하느냐, 파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맥파라는 거는요, 제가 쉽게 자연의 원리로 생각하신다면 지하에 있는 큰 물줄기라는 겁니다. 이 물줄기라는 게 어느 정도 쉽게 설명드린다면 용량이 있다고 보셨을 때 이 용량이라는 게 만약에 이 수맥의 용량이 그 물의 용량이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수맥이라는 거는 항상 그 100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들거나 물이 많아졌을 때 이 물을 조절하는 역할에 의해서 어떤 파장이 발생함으로써 물이 없을 때는 주변에 있는 물을 많이 땡기기도 하고 많을 때는 이렇게 방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파장이 나타남으로써 그 파장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저희가 어떤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수맥파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전자파 있죠, 전자파. 이 전자파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수맥이라는 파장이 사람한테 어떤 건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맥이라는 게 건물을 갈라지게 할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 수맥의 파장이 큰 데서는 제가 아파트나 건물이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금이 갔을 때도 가로로 가는 게 아니라 세로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수맥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무리 저희가 그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잘 하고 하더라도 이 수맥파에 의해 가지고 금이 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맥 위에서 잠을 자게 됐을 때는 수맥 파장이 일어나는 곳에 잠을 자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각종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그 질병들을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위를 눌린다거나 잠을 잘 때 과일을 눌린다거나 혹시 이렇게 암에 걸리고 신경쇠약해지고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흐르냐, 보통 일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저희 아파트는 우리는 한 20층, 30층이기 때문에 수맥하고 영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수맥의 파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멀리 지상에서 10km 이상까지도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63빌딩 옥상에서도 수맥이 탐지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가 높은 데 있다 해가지고 이 수맥 파장을 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맥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수맥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수맥을 싫어하는 식물에는 이렇게 배나무, 사과나무, 견과류,
보리수, 라일락, 해바라기 등이 있고, 동물로는 저희 사람을 포함해서 개나 소, 말, 양, 돼지, 닭, 물고기, 조류 등은 어떤 수맥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맥을 좋아하는 것으로는 식물론에게 뭐 벚나무, 복숭아, 자두, 버섯, 약초, 버드나무, 겨우살이, 떡갈나무가 있고, 동물로 좋아하는 동물들은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고양이나 꿀벌, 그리고 이제 개미, 곤충, 기생충, 결핵균, 박테리아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맥을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 이런 걸 보셨을 때, 제가 수맥을 좋아하는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어떤 야생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항시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수맥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수맥이나 전자파 흐르는 곳에 앉아 있음으로써 항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항시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안에서 고양이를 키웠을 때 이 고양이가 자주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는 수맥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림같이 이렇게 모니터 위에나 뭐 냉장고 위에 전자기파가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맥이 흐르는 장소에 통상 고양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수맥을 좋아하는 동물 중에는 저희가 개미나 바퀴벌레, 벌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개미가 많이 있거나 바퀴벌레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미나 바퀴벌레는 이 틈 사이로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맥이 흐르게 되면 어떤 파장으로 해서 건물이 금이 감으로써 그 금 사이로 제가 개미나 바퀴벌레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개미나 바퀴벌레가 많다 그러면 우리 집은 수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해 드릴 거는, 수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구 어디를 가나 이 수맥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에 가서는 이 수맥이 뭐 1m 간격으로 있던 게 3, 4m 간격으로 수맥이 있다든가, 좋은 자리에서는 10m, 20m 간격으로 하나씩 수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맥은 아예 없다는 것보다는 수맥은 항상 있는데, 좋은 자리에서는 그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고, 안 좋은 자리는 뭐 30cm, 1m 간격으로 수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맥을 싫어하는 동물로는 제가 여러 동물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개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집에서 애완견을 키웠을 때 이 개가 돌아다니면서 자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는 개로서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수맥이 없는 좋은 자리에서 저희가 잠을 취하기 때문에, 고양이와 반대로 개가 이렇게 앉아있거나 쉬고 있는 자리는 수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수맥이 많냐 적냐, 어디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실 때 이렇게 고양이나 개를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아기 유아용 침대가 있죠. 이렇게 칸막이에 되어 있는 유아용 침대는 외국에서는 최근 들어와서는 선물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요새 최근 들어와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유아용 침대를 돌잔치, 100일잔치 때 선물로 드리는데, 이 유아용 침대를 하셨을 때 어떤 아이가 이 침대에 잠으로써 이 침대에 누워있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어떤 수맥의 영향을 받았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라는 것은 저희 어른들과 달리 사람은 막 태어났을 때 동물과 비슷하게 어떤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개와 같이 수맥을 피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데, 제가 두 손을 사용하고 도구를 이용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동물적인 감각이, 수맥에 대한 감각이 많이 둔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막 태어나자마자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맥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기어다닐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바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아랫목에다가 애들을 눕혀놓죠. 눕혀놨는데 이 애기가 잠을 잘 때는 꼭 기어다니면서 아랫목이 아니라 다른 쪽에 가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어떤 동물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수맥을 피합니다. 수맥을 피해서 개와 비슷하게 수맥이 없는 자리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아랫목에서 자야지 왜 구석지에서 자냐? 그래가지고 아이를 아랫목 쪽에다 옮기다 보면 그곳에 자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깊은 잠을 못 자고 울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들어가지고 보채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다시 자고 그러죠. 그런 거 같이 저희가 수맥을 아이들은 피해 다니는데 혹시 저희가 수맥을 모르고 수맥이 있는 자리에다가 그 아이를 놔뒀을 경우에는 잠을 못 잔다거나 항상 운다던가 수맥의 영향을 공부하시게 된다 그러면 어떤 아이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때 이 유아용 침대 같은 경우는 왜 외국에서 쓰지 않냐? 혹시라도 이 침대를 놨을 때 수맥이 없는 좋은 자리에다가 이 침대를 놔뒀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수맥이 지나가는 이 자리에다가 이 유아용 침대를 놓게 됐을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항상 수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서는 이 유아용 침대를 선물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로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저희 시골에 가서 보니까 시골에 이제 개를 키우는 데를 가봤습니다. 개를 키우는 데 보니까 통상 어떻습니까? 개를 줄로 묶어놓죠. 묶어놓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수맥이 있는 자리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는 수맥이 있으니까 개를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문 옆에,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 옆에다가 개를 묶어놓고 그 자리에서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살도 안 찌고 비실비실 했는데 우리가 애 본대로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개가 언제 어떤 큰 피해를 당했냐? 개가 새끼를 낳고 사람과 똑같이 개도 새끼를 낳으면 몸이 조금 허약해지죠. 이렇게 새끼를 낳고 2, 3일 있다가 그 수맥자리 있는 데서 죽은 거를 저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수맥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실 때 사람이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수맥에 노출돼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가 작은 수맥파 정도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공부를 한다거나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고 잠을 잤을 경우에는 내 기가 어느 정도 약해지겠죠. 이렇게 약해졌을 경우에는 수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